손흥민은 축구계에서 빛나는 별 중 하나입니다. 그의 뛰어난 기술, 순발력 그리고 열정은 아시아 축구 선수들의 롤모델인 이유이죠. 그런 손흥민의 슈팅을 단 한 번이라도 막아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는 정말 비상식적인 선수입니다. 손흥민의 발에서 공이 떠나자 그 공은 어느새 제 가랑이 사이를 뚫고 들어가 골망을 흔들고 있더군요. 역시나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캡틴 손흥민이었습니다. 이번 태국과의 원정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역동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전까지 대표팀은 내부의 분열로 무너져 내리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의 승리는 월드컵 진출과 동시에 팀 내 분위기 상승을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이 경기에서 패배한다면 예선 진출에 애를 먹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지난 홈 경기에서의 무승부로 인해 한국은 이번 원정 경기에서 서력을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선홍 감독의 전술과 용병술은 몇몇 팬들과 전문가들로부터 황당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 주민규를 빼고 조규성을 투입한 건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날 경기 결과를 보면 손흥민의 골로 인해 한국은 승점 1점을 획득하기는 했지만 그 외의 선수들은 특별한 활약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손흥민 이외의 주요 선수들인 서령우와 조규성은 공격 포인트를 만들지 못했고 특히 집중력 부족으로 결국 무승부로 끝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내부 분열 문제는 황선홍 감독의 결정과 선수들의 팀워크에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감독의 선택은 최종적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선수들은 그 선택을 따라야 합니다. 해외파와 국내파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팀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며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은 다음 원정 경기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주민규는 최근 국내 팬들에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 공격수였습니다. 특히나 최근 조규성이 국가대표에서 최악의 모습들만 보여왔기에 최전방에서 손흥민과 연계 플레이를 해주었던 주민규는 좋게 비춰질 수밖에 없었죠. 팬들은 감독이 이런 간절함이 있는 선수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국제 경기에서는 선수들의 단합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비추어 한국의 선발 라인업이 손흥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몇몇 선수들은 이전 아시안컵에서 탐욕심과 이기심에 가득 찬 플레이를 보였고 이들은 손흥민을 향한 하극상 멤버로 의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서는 손흥민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문제가 있는 선수들은 확실히 라인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조규성의 선발 명단 포함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선제골을 만들어내기는 했으나 그것도 슈팅을 공에 제대로 맞추지 조차 못해 공이 헛돌며 이상한 방향으로 굴러가고 말았고 이재성의 빠른 판단력이 아니었다면 사실상 한 골을 또 날려버린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골에 관여하고도 욕을 먹는 선수는 조규성이 유일할 겁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태국은 손흥민을 의식하며 이를 중심으로 강력한 전방 압박을 시전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객관적인 전력상 완전히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반전에선 볼 점유율이 6대4를 넘어서며 우리 대표팀이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수비진에서 순간적인 미스가 나타나며 태국에게 경기 첫 번째 슈팅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황인범의 킬패스로 손흥민이 슈팅을 시도했지만 수비수에게 막혔고 이후에도 중원에서의 패스가 길게 전달되었지만 찬스가 무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규성이 순간적으로 빠져들어가고 발에 잘못 빗맞은 공이 이재성 쪽으로 흐르면서 우리 대표팀은 경기 리드를 잡았습니다. 이 선제골은 한국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수비진에서의 실책으로 태국에게도 공격 기회를 내줬습니다. 42분에는 김문환의 실수로 거의 실점에 가까운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 대표팀이 아직까지 수비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후반전 황선홍 감독은 백승호 대신 박진섭이 투입하면서 변화를 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후방 지역에서 태국 선수들의 압박을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한번 밀집 수비를 뚫어내도 태국 선수들이 전략적인 파울로 한국의 역습 찬스를 끊어내면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활약해주는 것은 역시나 손흥민이었습니다. 53분에 이강인이 중앙에서 볼을 잡아 뒤로 돌아섰고 손흥민에게 빠른 템포로 공을 전달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때 주로 슈팅을 시도하기 위한 안쪽 드리블이 아닌 바깥쪽 드리블을 선택했는데 이는 슈팅 각도가 없어 스스로 수비수에게 갇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 골키퍼의 가랑이 사이를 노리며 공을 깔아찼고 그 결과 태국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는 월드 클래스적인 손흥민의 면모와 슈팅 기술 그리고 발목 힘을 엿볼 수 있는 수준 높은 골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추가골로 인하여 사실상 승리는 한국 대표팀에게 넘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오늘 경기에서 많은 변화와 역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후반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하프라인에서의 질주로 위협적인 기회를 맞았지만 판정 미스로 아쉽게도 골로 이어지지 않았고, 또한 주민규 선수의 찬스 놓치는 아쉬운 상황도 있었지만 박진섭 선수가 데뷔골을 포함하여 세 번째 골을 넣으며 우리 대표팀은 결국 3대0의 스코어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승리로 우리 대표팀은 조에서 3위 태국 대표팀과의 승점 차이를 6점으로 벌리며 월드컵 2차 예선에서의 돌파를 확정짓었습니다. 이는 우리 대표팀에게 매우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기 내용을 보면 우리 대표팀이 만족할 만한 경기를 펼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표팀을 둘러싸고 있었던 내부 분열 사태에서는 큰 진전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난 손흥민은 골보다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멋진 골들로 보답할 수 있어서 팀원들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제가 빛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팀을 빛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선수들이 먼저 한 발 나서주고 마냥 어리다고 생각했던 선수들이 가장 훌륭한 경기를 펼쳐준 것에 고맙습니다. 득점 직후 이강인과의 관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또 이렇게 답했습니다. 강인이의 패스는 너무 좋았다. 최근 논란이 있었지만 나는 강인이가 더 멋진 사람이 될 거라 확신한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강인 선수의 행동 하나하나를 전부 지켜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양말을 신고 어떤 축구화를 신는지도 지켜볼 겁니다. 5천만 국민의 모범이 돼야겠다는 생각으로 행동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도와줄 것이고 팬들도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세레머니 직후 껴안아 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막내와 함께 한국 축구를 이끌겠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먼저 팀 동료를 챙기고 최근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이강인을 여전히 보호해주는 품격을 보였습니다. 태국은 한국과 완전히 다른 날씨여서 한국 선수들이 적응하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땀이 엄청나게 흐르는 더위에 습도까지 높았기 때문입니다. 잔디도 한국 스타디움과는 달라 패스 구질에 있어 애를 먹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과 한국 대표팀은 정신력을 발휘하며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홈구장에서보다 더욱 발전된 경기력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한국 대표팀의 조직력이 올라오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동안 흉흉했던 대표팀 내부의 분위기도 점차 회복돼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번 경기를 통해 황선홍 감독의 임시 감독 체제 아래에서 향후 개선될 여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월드컵 3차 예선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2026년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우리 대표팀이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의 발끝이 팀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태극전사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으로 돌아가 다음 루턴 타운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최근 연속골을 터뜨리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 이 득점 행진이 클럽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자를 춤추게 합니다.